남편 여자 카지노. 인터넷에 기막힌 반전 이야기로 소개된 남편과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내분들 남편 조심하셔야겠어요. 진짜 잔머리 하나는 집요하게 끝내주네요. 차라리 너도 그 현장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도 내가 벌 받을 일도 없었겠지. 그 현장이라니. 그랬다면 전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와이프를 모함하기까지. 아무리 부부는 남에서 가족이 되는 거라지만 저런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 수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였습니다. 저의 직업은 건축 현장에서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한 일이었죠. 악착같이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건축 쪽 일이다 보니 남자들 틈에서 일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보람도 느꼈고 무엇보다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티면서 이제는 어엿하게 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죠. 남편도 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체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에 거래처로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자재 납품하는 곳 직원이었거든요. 같이 일을 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도 일을 하게 될 때 웬만하면 남친 쪽에 물건을 의뢰했기 때문에 점점 더 잘 돼서 독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개인적인 사업체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도 시모는 은근히 못마땅해 하셨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런 일을 해서 되겠니?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남자가 하는 것만큼 벌기는 하겠어. 그냥 좀 얌전한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내 아들도 돈 좀 만지겠다. 생각 좀 해봐라. 도대체 일에 있어서 얌전하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아무리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어도 수입은 제가 더 좋습니다. 제 덕분에 이렇게 된 걸 아시면서도 이제는 내조를 해야 할 때라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셨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시아버님께서 거들어 주셨어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젊은 사람이 그런 일 하기 쉽지 않은데 하면서 기특해 하셨거든요. 제가 찾아뵐 때도 항상 푸근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너가 고생이 많다. 젊은 나이에 그런 일 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철없는 남편 내조까지 톡톡히 하고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하면서 해라. 시모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이 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름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재수씨, 혹시 저희 처가댁 인테리어 필름 작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집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하기로 했는데 필름은 또 재수씨가 전문이잖아요. 형님네 친정에서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는데 필름 작업을 저에게 맡기기로 한 거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바빠서 할 겨를이 없었지만 아주버님이 부탁하셔서 특별히 시간 내어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게다가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기까지 했죠.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워낙 급하다고 그래서 먼저 가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웬만하면 직원을 시키는 일도 많았지만 특별히 제가 직접 가서 해주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동서,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니까 신경 좀 써주면서 해줘. 그리고 이런 데도 좀 꼼꼼하게 해주고, 응? 나 솔직히 다른 곳이 더 잘해주고 더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일부러 동선에서 하는 거야. 알지? 솔직히 말해서 저만큼이나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면서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곳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원래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곳이 어디인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색을 내면서 일하는 내내 괴롭히더군요. 그냥 얼른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직원들을 좀 더 투입시켜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다 쳐도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은근히 갑질을 하는 겁니다. 저기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니, 내가 인터넷에서 봤더만 좀 더 꼼꼼하고 예쁘게 되던데 여기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어도 알 건 다 알아요. 일을 믿고 맡겼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수시로 찾아와서 저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경고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아직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차차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믿고 맡기셨으면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나서서 단호하게 말하니 그제서야 삐죽대며 물러섰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는 날이었는데 뭐가 불만인지 내내 표정이 좋지 않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직원들도 이번 작업은 너무 잘 됐다고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의아하기만 했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막 100% 마음에 들거나 그러진 않아. 일부러 동선회에서 한 건데. 그래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실망도 했고. 꼭 돈을 다 받아야겠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격을 이야기했을 때도 깎아달라느니 할부로 해달라느니 정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랬기에 제가 최소한으로 할인해서 해줬던 거였습니다. 에이, 재수씨, 우리 사이에 이 정도 해주는 걸로 돈을 이렇게나 받아요? 뭐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에이, 너무하네. 재수씨 화끈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본인이 저한테 부탁을 해놓고 제가 가격을 측정하려고 하니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다 끝나자 이번에는 형님이 저러는 겁니다. 저와 직원 모두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었죠. 형님, 솔직히 이것도 제가 정말 저렴하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저희는 남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나 와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도 계속 이런 걸 꼭 돈을 받아야겠냐면서 본인 엄마랑 둘이서 중얼거리더군요. 진짜 이 집 해주느라 그동안 일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마운 줄을 모르고 호의를 권리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화까지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게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도 할 말이 없으니 돈을 주었죠. 하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돈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보이니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시댁에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남편과 제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가보니 이미 아버님과 어머님이 언쟁을 벌이고 계셨어요. 두 분은 입장 차이가 있으셨던 겁니다. 아니,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앞으로 창피해서 사돈댁 얼굴을 어떻게 보니?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식구인데 넌 꼭 그렇게 돈을 받아야 속이 시원한 거니? 어머님, 애초부터 아주버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엄연히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이렇게는 부탁 안 하십니다. 오히려 가족이라고 더 잘 챙겨주신다고요. 일하는 내내 직원들 아랫사람 부리듯 하고 저도 서운한 거 말하려면 더 말할 수 있어요. 굳이 이 일을 시댁에까지 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든 것 자체가 황당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건 쑥 빼놓고 완전히 저만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모는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이게 뭔 말인가 싶더라니까요. 제가 참지 않고 다 받아치자 시모는 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혼냈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아버님이 그만하라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만하지 못해. 지금 뭘 잘했다고 당신이 큰 소리야. 애초부터 영민이가 돈을 주기로 했다잖아. 들어보니 큰애와 사돈댁도 잘한 것도 없더만 요즘에 공짜가 어딨어. 얘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걸 떼먹으려고 해. 이런 못된 인간들. 이건 큰애들을 불러서 야단쳐야 될 일이야.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시모도 꼼짝 못했죠. 그저 눈으로만 저를 흘기시는데 저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제가 저렇게 꾸중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리 본인 형이랑 연관된 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 집안에서 제 편이라고는 아버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사는 남편도 저러는데 제가 뭘 바라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너는 남편이 되어가지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했더니 그나마 시모를 말리는 척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꼴이 더 우습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님 덕분에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미 빈정이 상한 상태였죠. 웃긴 건 남편도 뭐가 뿔이 났는지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지금 아주버님 일이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일하고 형님네가 어떻게 한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나서면 싸움밖에 더 돼. 그리고 다 그냥 입장 차이인 것 뿐이잖아. 지금 입장 차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저 단어가 굉장히 우스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입장 차이라고 했어? 그러면 나도 내 입장대로 해도 되겠네. 누구는 입장이 없어서 다 참고 있었는 줄 알아? 나 앞으로 시댁에 찾아가거나 전화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버님네 일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고 이게 내 입장이야. 알겠니? 저는 지지 않고 있는 대로 할 말을 다 했고 그러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입장 차이라면 저게 저의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렇게 말한 뒤 반응이 더 웃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자기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아마 본인도 빈정이 상했나 봅니다. 저도 여기에서 더 유치하게 싸움을 끌고 싶지 않았기에 그러라고 했죠. 솔직히 서로 집안에 신경을 끄게 되면 저야 손해볼 것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잠시 움찔한 것 같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기에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다음 날에 친정집을 찾아가서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앞으로 남편이 여기에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도 엄청나게 신경 쓴 것도 아니었으니 달라지는 건 없었죠. 뭐 너희가 그렇다면야 그렇게 해라.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거야 있니? 그래도 부부싸움 너무 오래 가면 그것도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는 신경 안 써줘도 되니 너희 일은 너희 선에서 얼른 화해하고 마무리해라. 엄마의 입장은 제 뜻을 존중해 주시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미 노후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빠는 몸이 찌뿌둥하고 심심하다며 경비 일을 하셨고 엄마는 봉사활동 같은 걸 다니시면서 여가 생활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제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긴 했죠. 하지만 엄마와는 다르게 아빠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몹시 불쾌하셨나 봐요. 본인들을 신경 써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아주버님네부터 시모에게서 받은 대우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신 거죠. 제가 이야기할 때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기는 했지만 그걸 바로 행동에 옮기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장인어른께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전화 와서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신 줄이나 알아?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맞는 일이야? 한창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 온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 했으면 아주버님네는 왜 고스란히 시모에게 다 일러 바쳤을까요? 정말 모순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소리를 듣고는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다시 싸우게 되었죠. 시모가 아주버님 일로 저를 혼내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아빠가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가 봐요. 생각할수록 우스울 뿐이네요. 그제서야 정말 남편이라는 의미가 왜 남의 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내로남불도 따로 없다. 어머님이 그러실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일하는데 전화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이 일로 저희 부부는 서먹서먹해지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집안에서 마주쳐도 룸메이트 마냥 인사만 주고받으면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우연히 같은 작업장의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편의 사업장도 안정이 되어 가서 제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기에 그 뒤로는 제 일에만 몰두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맡게 된 인테리어 작업의 납품 업체가 남편 사업장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대면대면하게 지냈으니 무슨 일을 맡았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서 모를 만도 했었죠.
작업장에서 마주치고는 서로 조금 놀랐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된다.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랬었는데 화해할 타이밍을 놓쳤네.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작업장에서 마주치니 뭔가 본인도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외의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날 작업장에서 남편의 친구도 같이 왔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려서 견학 겸 일도 배워보고 싶어서 따라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보더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도 간간히 봐오던 친구였기 때문에 낯설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일 때문에 따라왔다가 제가 하는 일에 더 꽂힌 거예요. 잘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젊었을 적 남편이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을 준 친구였거든요. 만약 너가 마음 먹고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일이 더 나을지도 몰라.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사업일 뿐이지만 와이프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기술직이니 배워두면 더 쓸모가 있지. 남편 친구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 친구가 안쓰러워서 이런저런 일을 시켜보려고 했던 거죠. 예전의 도움도 갚을 겸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만 제대로 따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도 성실하긴 하거든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있기도 했어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일단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 따는 게 필수이거든요. 그거 따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저한테도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는 도와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서 낙하산으로 일을 시킬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 친구도 제 말을 듣고는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며 좋아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정이 있었던 건지 생각보다 빠르게 자격증을 따서 왔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듣기로는 와이프도 착하고 성실한 듯 보였어요. 어차피 제가 직원으로 두면서 이 일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가르쳐주긴 했었죠. 그걸 아는지 항상 고마워하면서 실력을 늘려가는 모습에 저도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이대로만 열심히 하신다면 금방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시는 걸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도 귀 기울여서 듣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줄로만 알았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기에 여러모로 안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나 봐요. 어느 날은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기도 했고 원하는 인테리어 자재를 좀 보고 싶어서 남편 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원만 있는 거예요. 한창 사업을 열심히 할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려고 했거든요. 게다가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면서 손수 자기가 하려고도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오랜만에 갔다고 하더라도 직원만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오늘은 아직 출근을 안 하셨어요. 게다가 요즘에 사장님 출근도 항상 늦으시거나 아예 안 오시는 날도 많았어요. 제가 남편이 없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묻자 직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저 말이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집에서는 출근한다며 제 시간에 나갔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이러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온 김에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 자재들을 살펴본 뒤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변이 시끌벅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해도 정신이 없어서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대체 어딜 갔길래 그렇게 시끌벅적한 건데? 그리고 요즘 업장에도 잘 안 나간다며 무슨 이상한 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집에 도착할 쯤에 같이 도착을 했기에 오자마자 이것저것 궁금했던 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남편의 표정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흥분된 상태인 듯 보였어요. 분명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상한 일이라니. 내가 대단한 걸 발견했어. 아마 들으면 여보도 깜짝 놀랄 거야. 자기도 알 거야. 요 근래 우리 동네 외곽 쪽에 신도시 생긴 거. 그런데 글쎄 거기에 카지노가 들어온다네. 게다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쳐.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역시나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니 왜 그렇게 주변이 시끌벅적하고 남편 표정이 들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죠. 그걸 말이라고 해? 무슨 떼돈? 그렇게 투자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거 맞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 형이 소개시켜준 거라니까. 그리고 그냥 대뜸 투자한 것도 아니고 몇 번 만나보고 다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지. 형네도 투자했고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니야? 아주버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것일까요? 이상하게 저는 더 찜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도 할 생각이 없냐며 물어보았어요. 이미 형님도 같이 투자를 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없다며 단칼에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투자금을 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들어먹질 않았어요. 자기의 감을 믿으라면서 온갖 허세는 다 떠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웃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형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동서, 어제 서방님한테 카지노 투자건에 대해서 들었다며. 게다가 거절했다고 하던데. 아니 대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걷어차는 거야? 이런 기회 흔하게 오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봐. 남편은 그새 아주버님에게 말했는지 형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사이였기 때문에 도저히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이렇게 거절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콩고물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 알겠지? 저에게 잘 되더라도 절대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약 올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거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이후로 남편이 본인의 사업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투자자들이랑 이곳저곳 보러 다니고 다 일이라는 핑계로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시기에는 형님의 행실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수야, 나 오늘 백화점 갔다가 너 형님 되는 사람 봤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것 같던데 둘이서 명품 쇼핑백 양손에 한가득 들고서는 신나게 여기저기 다니더라고. 요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거니? 형님네 친정과의 일을 알고 있던 엄마에게도 의아한 광경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항상 죽는 소리만 했었기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때 문득 카지노 투자건이 떠올랐지만 친정엄마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요새 뭐 아주버님이 하는 일이 잘 되시는 것 같던데 연락 안 한 지 오래돼서 나도 잘은 몰라. 엄마에게는 대충 둘러대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일이 잘 돼서 그러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형님은 그 전부터도 사치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일은 남편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은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친구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성실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그 방식대로 편하게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남편 친구는 아직은 정석대로 하는 게 좋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라고 한 것 중 귀찮은 건 다 빼고 얌체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겁니다. 이 시기는 남편 친구가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려고 하던 참이기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제 말을 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서는 이제 빼먹을 만큼 다 빼먹었다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만의 노하우로 특별하게 하는 건 좋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고객을 속이는 거잖아요. 당장은 쉽게 일하는 것 같아서 편하게 느껴져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본인만 손해보게 되는 거라고요. 에이, 재수씨, 제가 지금 이 일을 배운 지가 얼만데
아직도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해요. 이 정도는 제가 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제가 말을 하는 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 친구처럼 이렇게 거만해지는 사람 한두 명을 본 게 아니거든요. 결국 결말은 손해보는 거로밖엔 안 끝납니다. 그걸 알기에 제가 미리 경고 차원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기분만 나빠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는 이제 할 만큼 했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재수 씨 밑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한테 더 이상 가르칠 거 없다는 거 인정하시죠? 이제는 저도 독립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독립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업계 쪽이 텃세도 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장에서 실력을 갈고 닦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더 탄탄하게 오래 가는 걸 봐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설득해 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당연히 듣질 않았습니다. 민수 씨 뜻이 정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죠. 독립하세요. 대신 이제 저한텐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독립을 하는 순간 이제 완전히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나거나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남편 친구는 콧방귀를 뀌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이 독립을 하게 되면 저도 신경 쓸 일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히려 홀가분한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렇게 조금 덜 신경 쓰면서 제 일에만 몰두하고 있던 시기에 남편에게서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였어요. 자기 돈 좀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어? 한 3억 정도?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내가 꼭 배로 해서 갚을게. 아니 대체 뭐 때문에 3억이나 필요한 건데? 혹시 그 투자 때문에 그런 거야? 투자 잘못된 거 맞지? 사실대로 말해봐. 남편은 대뜸 저에게 3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요즘 투자자들이랑 여기저기 다닌다고 사업도 내팽개친 상태였으니까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남편을 뭘로 보고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어. 그래서 더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까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도 의심을 하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 카지노에 더 투자를 해보고 싶으니까 3억을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누구 집 개의 이름도 아니고 그런 돈을 누가 덥석덥석 빌려줍니까?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직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도 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개발도 잘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요즘 투자자들이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알아봤다고 하면서 거드름까지 피우더군요. 현금 없어도 괜찮아. 대출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3억을 좀 만들어봐. 내가 진짜 이런 직감 들었던 적이 없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믿고 같이 투자해보자. 어떻게 저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절대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저는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아버님이었죠. 저는 시아버님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서도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3억을 만들어서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아버님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걸 싫어하실 게 뻔한데 허락해 주시겠냐면서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데 어떻게 저한텐 저렇게 쉽게 3억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고는 그 뒤로 삐져서 저와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저 일이 있고 며칠 후에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날은 상담 예약도 없었고
그렇다 해도 실제로 사무실로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기에 의아할 뿐이었죠. 그런데 대뜸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 직원들의 만류로 겨우 그 여자 손아귀에서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네가 감히 내 남편을 넘봐? 남의 남편이랑 그렇고 그러면서 바람피니까 좋디? 너도 남편 있다며. 그런데도 그런 더러운 짓을 해? 너가 인간이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알 수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 제 성격을 알고 있던 직원들도 다 벙찐 표정이었죠.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세요. 제가 그쪽 남편이 누구인 줄 알고 바람을 핍니까? 그리고 제가 바람 핀 거 본 적 있어요? 제 말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본인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더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저와 남편 친구가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다정한 모습이라고는 했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걸로 둘 사이를 오해하는 거는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우선 너무 흥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정을 시키고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만난 적은 없지만 민수 씨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마 제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한테 일을 배우느라 한동안 같이 일한 것도 알고 계셨을 거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본인이 오해하고는 그게 맞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망상증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조차 그 여자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질 않았으니까요. 누가 봐도 우기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믿으시면 그럼 민수 씨랑 삼자대면 합시다. 지금 부르세요. 당장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점점 화까지 나는 겁니다. 우기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죠. 무조건 본인 말만 맞다고 우기면서 저에게 폭력까지 쓰려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저렇게 삼자대면 이야기를 꺼내면서 세게 나오니까 갑자기 주춤거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화풀이 하듯 욕을 내뱉고는 사무실 밖을 나갔어요. 직원들 모두 저 여자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야 똥 밟았다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진정시킬 테니까요.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죠. 당신 민수랑 바람 폈어? 남편은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고 있는데 내 친구랑 바람을 펴? 이러려고 걔 일 가르쳐준다고 한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남편이라는 것도 아예 모든 일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듯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친구라는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도통 받질 않았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본인도 모르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건 본인도 잘 알 텐데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방관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이혼소송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나는 이렇게 내 친구랑 바람핀 여자랑 못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이거는 명백하게 당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니까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 이야긴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혼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무언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위자료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부터도 어이가 없었죠. 이때 확실하게 여기에서 말려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세게 나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당당했거든요. 정말 이혼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질 자신이 없었어요. 이혼소송? 위자료?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그게 당신 뜻이라면 그렇게 하자.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당신은 믿질 않고 친구라는 인간은 전화도 받질 않으니 별 수 없지. 법에게 맡기자. 나도 그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진 사람이 깨끗하게 제대로 위자료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랬더니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제가 법에게 맡기자고 말을 하자마자 일단 민수와 연락이 되는 걸 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았으면서요. 저는 끝까지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남편은 피하기만 했어요. 이때 속으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은 묘하게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궁지에 몰아놓고선 지켜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너 우리 아들 놔두고 바람 폈니? 내가 너 그런 일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 일 그만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그런데 기어코 이렇게 일을 만들어? 어? 아무래도 제가 세게 나가기 전에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시모에게 말했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집으로 찾아와서는 대뜸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죠. 웃긴 건 옆에서 남편은 어제와는 다른 태도로 안절부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수상함만 커져갔어요. 엄마, 듣고 보니까 내가 오해한 것 같더라고. 그만해. 이제 이 사람도 출근해야 하고 나도 나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왜 이렇게 오바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응? 부부 사이 일은 원래 부부끼리 해결하는 거랬어. 본인이 엄마에게 일러놓고서는 부부 일은 부부끼리 해결하는 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여전히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우리 아들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는 지 남편도 모자라서 남편 친구까지 싹싹하기를 해. 아니면 여성스럽기래. 너도 당장 정신 차리고 이혼해. 위자료 톡톡히 받아내고. 시모도 이혼에 위자료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엄마의 그런 태도에 남편은 더 좌불안석인 듯 보였습니다. 옆에서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리기 바빴죠. 어머님, 그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어제 저 인간에게 나는 결백하니 법대로 해결하자고 했더니 꽁무니 빼낸 건 어머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왕 여기까지 오신 김에 이대로 법원까지 갈까요? 어차피 신뢰는 깨질 대로 깨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더 이상 저도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번 일도 그렇고 매번 제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죠. 제 태도를 보고 시모는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옆에서 남편은 계속해서 말리고 있었죠. 게다가 제가 정말 법원 갈 태세를 취하자 둘 다 조춤거리는 모습이 꼴사나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저에게 끝까지 삿대질을 해댔죠.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는 말을 그 모습을 보면서 실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이든 시모든 꼴보기가 싫어져서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실제로 변호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오후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술직이면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모르는 번호여도 서스럼 없이 받곤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바로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이셨어요. 그렇다는 건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황급히 용건을 물어봤죠. 저 1201호 사시는 분 맞으시죠? 지금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 소방차를 부르긴 했는데 불길이 점점 더 세져서 아무래도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집안에 혹시 사람 있나요? 저희 집에 불이 났다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겉옷을 챙겨서 바로 아파트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보니 정말 베란다 창문으로 매캐한 연기와 불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까 출근할 때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나온 걸 기억합니다. 절대 불이 날 일이 없었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때 남편도 소식을 들었는지 황급히 달려오더군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던 건지 온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자기 나오기 전에 다 확인한 거 맞아? 저기에 우리 중요한 것들도 많잖아. 안 되겠다. 보험사까지 불러야 될 것 같아. 우리 예전에 화재보험 들어놓은 거 맞지? 내가 나오기 전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하고 나왔었어. 그리고 확인할 것도 없었던 게 뭘 하지도 않았으니까.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집안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많았기에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를 불러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직원 두 분이 황급히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보험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한 뒤에 사고로 인정이 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직원분들은 오시자마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화재 진압을 다한 뒤에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압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어렵게 화재 진압이 다 되고 나서야 저희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줌의 죄가 된다는 말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 정도로 온통 까맣게 다 타버리고 타서 없어질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사라져버렸죠. 보험회사 직원분들도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화재 조사원들과도 점검을 마친 뒤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간의 추억 있는 물건들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온통 보험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 집에 중요한 게 얼마나 있었다고 저러는지 이상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함은 단순한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회사로 방문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하곤 찾아갔죠. 당연히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뿐이길래 여쭈어봤더니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남편분께서 일부러 방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재 조사원과 같이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가 이런 석유 자국을 발견했어요. 그때 남편분께서는 분명히 전기 누전이 원인일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누전은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나질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화재 현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냉장고 근처에 있는 석유 자국이 보였어요. 집에 불이 나고 보험회사에서 찾아왔던 날 남편은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한 게 전기 누전으로 의심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이프는 다 확인하고 나왔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전기 누전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혼자 있을 때 스파크 같은 것이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여서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일어난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었죠. 침착하게 전기 누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스파크까지 발견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났죠. 그때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혼자 있을 때 봤다고 했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도 조사를 했을 때 전기 쪽을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쪽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냉장고 근처에서 불에 연소된 석유 자국을 발견했던 거죠. 무엇보다 제가 아닌 남편을 의심한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석유 자국을 발견한 화재 조사원들은 혹시나 방화범의 소행일까 싶어서 주변 상권 CCTV를 확인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편이 무언가가 담긴 작은 통을 들고 화재가 나기 직전에 집에 들어간 장면이 찍혔던 거예요. 작은 통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니 경찰에게 수사 요청을 해서 주변 주유소 CCTV도 다 뒤져봤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한 주유소에서 남편이 석유를 사가지고 가는 장면을 발견한 거였죠. 그래서 바로 보험사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당연히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현재 잡혀와 있으니 바로 와봐야겠다는 거였죠. 그 CCTV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경찰에 연락을 받으니 온몸에 있는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도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심지어 보험회사가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와 같이 간 보험회사 직원분들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보통 인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어요. 제가 미쳤다고 제 집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저라는 보장이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길거리에 널리고 널렸다고요. 이건 분명히 저 보험회사 것들이 돈 안 주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요. 당장 고소할 겁니다.
정말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의인화한다면 저 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어이없어 할 정도로 뻔뻔하게 그지없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험회사 직원분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일만 해결하고 가려고 했는데 남편의 고소 이야기에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을 전한 뒤에 경찰에게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반성하실 기미도 안 보이시는데 거기에 저희까지 모함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고소 할 테니까 고소 진행하시죠. 고소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사기죄 등등으로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조금씩 꼬리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그랬다면서 인정을 했어요. 알고 보니 정말로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도저히 나을 곳이 없었기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도 도착을 하셨고 어떻게 아셨는지 시부모님까지 오셨어요. 자네가 지금 제정신인가? 돈 때문에 집을 태워먹어.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야?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그거를 너 맘대로 태워먹느냐고. 지금 이게 다 우리 아들만 잘못인가요? 그쪽 딸내미가 워낙 기세등등하니까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 뻔뻔하게 나오는 시모의 태도에 다들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만 감싸줄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편을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시아버님의 불사닥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며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놀란 상태로 쳐다보기만 했죠. 너가 인간이야. 와이프가 저렇게 일 잘하고 돈을 잘 벌면 감사하진 못할 망정 돈 할 곳이 없다고 집에다 불을 질러. 너가 결혼하면서 저 집 마련할 때 제대로 보태기라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저게 너 집이야. 이런 망나니 같으니라고. 맞습니다. 저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도 정말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어차피 남편 되는 사람과 살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별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수만 간단하게 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을 남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홀랑 태워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카지노 투자권이 엉망이 된 모양이에요. 아주버님이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건만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더 웃긴 건 소개해준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저한테 더 투자를 하게 돈을 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빚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몇 배로 돌려준다는 걸 핑계로 빌리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 불을 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조사를 받는 와중에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경찰이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저에게 바람을 폈다면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것도 모두 남편이 꾸민 일이었던 거예요. 본인 친구에게 일부러 친한 척을 하며 사진 한 장을 찍어 놓으라고 했었고 그 아내까지 섭외를 해서 제 사무실로 가서 난리를 치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내고 나면 그걸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건까지 알려지자 결국 남편 친구와 그 와이프까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는 이유로 시모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진짜 얘가 바람을 피는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연기를 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 조사 못 받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서 조사를 받아요? 뻔뻔하게 나오는 시모를 보자 저희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을 가진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려고 해?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가담까지 해? 당신 같은 인간은 조사가 아니라 콩밥을 먹어도 싸. 그 모습을 보고는 시아버님은 머리를 짚으시며 연신 한숨만 내뱉으셨습니다. 게다가 더 대박이었던 건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남편 친구와 함께 같이 잡혀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화재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남편 혼자 불을 지르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지 아주버님에게 같이 하자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둘 다 사기꾼에게 당하고 나서 빚이 쌓여 있었기에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거죠. 형님은 화제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자기 남편이 직접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잡혀오고 조사를 받아야 하냐며 옆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지. 어떻게 그걸 걸리냐? 연기라도 잘하든가. 대체 이게 뭐야 나까지.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 다 나 때문이야.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인데 어떻게 그딴 사람을 소개시켜줘? 사기꾼인 것도 몰랐냐? 동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미안해? 남편이란 인간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을 들어 불사다구를 날려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는 콩밥 먹인다. 그깟 돈 때문에 와이프 모함하고 망신시키고 집까지 날려먹어? 어떻게 인간이라는 뇌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이미 변호사 다 선임해 놨으니까 위자료는 내가 두둑히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친구와 와이프까지 다 본인 죄에 맞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무도 가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맞게 되었죠. 끝까지 나는 결백하다며 주장했지만 이미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다 있었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소송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남편이 그렇게나 받고 싶어하던 위자료까지 두둑히 받아냈습니다. 저런 못난 놈이랑 살아내느라 너가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한텐 참 미안하다. 앞으로는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잘 살렴. 아버님은 저 말의 끝으로 저에게 다시는 물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저의 소송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이혼을 당했답니다. 시아버님이 도저히 당신 같은 인간과 살 수가 없다며 갈라서자고 했다네요. 시모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합의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 집은 다 제가 되었지만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남편과의 대화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반성한다며 애처롭게 말하길래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어디서 개가 짖지 않니? 이게 너한테 딱 어울리네. 돌이켜보면 어이없고도 힘든 결혼 생활이었네요. 과거는 후딱 잊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